반갑습니다. 콜대시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꽃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용기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됐고, 자, 콜대시가 소개할 오늘의 영화 플립입니다. 플립, 한국어로는 뒤집히다 라는 뜻인데 외국에서는 한눈에 반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한 경험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짜릿하고 황홀한 기분,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됐을지 파헤쳐 봅시다. 아참, 한 가지. 오늘 영상은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니 영화를 직접 감상하신 후에 보시면 더욱더 수월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로브 라이너 감독 영화 플립의 배경은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한 특이점은 이 영화는 같은 장면을 각자 다른 두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주죠. 흥미롭죠? 자, 영화의 주인공 브라이스 로스키와 줄리 베이커입니다. 둘의 나이는 같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분위기의 가정에서 삶을 보냈죠. 그래서일까요? 비교적 차갑고 딱딱한 집안에서 자란 브라이스는 영화 속 줄리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고작 2분 만에 줄리는 브라이스에게 뿅 하고 반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마디로 줄리는 브라이스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푹 빠진 것이죠. 개인적으로 영화 속 사랑에 빠진 줄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브라이스의 아버지 스티브는 베이컨의 가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영화의 플롯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히 파고듭시다. 첫 번째는 베이커가의 주택 외관입니다. 북미 집들은 주로 앞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의 모습이 깔끔하면 그 집주인이 열심히 다듬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집의 외관이 곧 그 가정의 분위기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죠. 그런데 영화 속 줄리 베이커의 마당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날 것이죠. 그런 꾸미지 않은 베이커가의 마당을 본 브라이스의 집안은 대놓고 흉을 보게 됩니다. 고작 마당 하나만 보고요. 웃기죠? 사실 이 장면은 사회 속 외모지상주의라는 조금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진실된 내면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바로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시카모어 나무인데요. 줄리와 줄리의 아버지의 대화 속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 painting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 A cow by itself is just a cow. A meadow by itself is just grass, flowers. And the sun peeking through the trees is just a beam of light. But you put them all together, and it can be magic. 즉, 작은 한 점보다는 전체를 보아라는 말인데 줄리는 이러한 아빠의 말을 듣고 시카모어 나무 위에 올라가 말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줄리의 이상과 순수함,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장면 중에 브라이스의 연이 시카모의 나무에 걸립니다. 이것 또한 줄리의 마음속 브라이스를 향한 마음은 순수하고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겠죠? 즉, 브라이스의 잘생김과 외적인 요소들도 좋지만 그의 전체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숨겨진 아이템은 바로 알인데요. 브라이스는 친구의 집에 놀러가 알을 통째로 삼켜먹는 뱀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에 인상을 짓죠. 여기서 왜 브라이스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저 뱀이 징그러워서? 우선 줄리의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화 속 줄리는 닭을 몇 마리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새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해 계란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란은 새로운 생명, 깨끗함, 그리고 순수의 결정체로 상징된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줄리는 매주 한 번씩 계란을 브라이스에게 건네줍니다. 브라이스를 향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성을
브라이스의 아버지 스티브는 탐탁지 않아 합니다. 바로 마당이 더럽다는 이유죠. 앞서 말했듯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마당 하나만을 보는 현상에서 비롯한 거죠. 줄리가 준 계란은 식중독이 걸릴 수 있다 라고 해서 브라이스는 계란을 계속 버립니다. 편협한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순수함은 찝찝한 정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뱀을 보며 인상을 찡그리는 브라이스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숨겨진 그의 표정의 근원을 눈치챘나요? 더 자세한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라? 갑자기 베이커가의 너저분하던 앞마당이 깔끔하고 예뻐졌네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당은 외관을 의미한다고 했었나요? 그러면 줄리의 외부지수가 상승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매력이 넘치는 배우인 건 알겠으나, 그리고 사실이나 극중 의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순수한 감정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리는 비로소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그 외양까지, 즉 그녀의 존재 자체가 무지개처럼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냥 심심해서 정원을 가꾼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브라이스의 아빠 슈퍼 까칠맨 스티븐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무례하고 속이 좁은 캐릭터인데 첫 장면부터 굉장한 비호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배경이 있듯 그에게도 속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내셨나요? 바로 그의 젊은 날의 꿈인데요. 그가 색소폰을 연주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 스티븐에게 음악 연주란 헛된 꿈이자 망상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패를 맛본 후 같은 꿈을 쫓는 자들은 한심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라는 마인드죠.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돼요. 발전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last but not least 엔딩신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위에 브라이스는 애기 시카모 나무를 심습니다. 다시 수학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줄리 베이커의 마당은 무엇이고 시카모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왜 그것이 작은 시카모어 나무인지 또 왜 같이 심는 걸까요? 아하, 바로 그거죠. 하하. 브라이스는 이상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시카모 나무를 줄리의 마음의 한자리, 즉 마당에다 심었고 또 그것이 작은 나무인 이유는 점점 자라날 것이라는 복선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과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심는 것은 드디어에서야 고정관념이 아닌 진짜 사람끼리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와, 드디어 다 했네요.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결론,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해볼게요. 고정관념이란 시각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무지개 같은 인연과 장면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도 우리 내면을 발전시키면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콜대시였고요. 채널 구독하기 부탁해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가지 다른 해석과 질문들도 수용하고 있으니 많은 소통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